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박수현 충남지사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에너지 환경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과 이소영 여당 간사를 만나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 52기 중 28기가 설치돼 가동 중이며 발전 용량은 전국의 36.7%에 달합니다. 충남도는 40년간 화력발전소로 충남도민이 환경 재산 피해를 감내해온 만큼 통합본사는 반드시 충남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산업통상부의 자료를 보면 충남도 내 발전소 14기를 폐지할 경우 생산 유발 감소 금액은 약 19조 2천억 원, 취업 유발 감소 인력은 7,500여 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지사는 통합 본사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 건의와 공공기관 대상 설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윗집 주민을 살해한 40대 양민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그러자 양 씨는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양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또 윗집 공사 소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충남 서해안 일대 양식장 해역에서 해삼을 조직적으로 불법 포획 유통한 일당 8명이 검거됐습니다. 해경은 주범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 달간 선박과 잠수부를 동원해 홍성과 서천 등 양식장에서 약 1,600만 원 상당의 해삼을 불법 포획한 뒤 보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장소 물색과 인력 모집 등 범행을 총괄했고 공범들은 잠수 작업과 단속 감시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군과 일본 오부시가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홍성군은 지난 17일 홍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자매도시인 일본 오부시와 교류 활성화 협정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한 오카무라 히데토 오부시장 등 방문단은 협정을 맺고 양도시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방문단은 또 광천김 가공공장 생산 라인을 시찰하고 내포 신도시, 홍해공원 일대 견학을 진행했습니다. 홍성군은 이번 협정을 바탕으로 행정,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남 공간 정보 포털을 새롭게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포털은 도시 침수 지도와 산불 현황 정보 등 재난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도시 침수 지도는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과거 산불 피해 이력과 발생 추이 등을 분석해 산불 예방 활동과 효율적인 진화 체계 구축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서산시의회가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제10대 서산시의회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개원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간부 공무원, 의원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장갑순 의장은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구호를 이정표로 삼아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의회는 오는 27일부터 4일간 임시회를 열고 조례 재개정안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고 집행부로부터 올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서산 해미읍성 전통시장 상인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됐습니다. 서산시는 4억 2천만 원을 투입해 해미읍성 전통시장 3개동에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LPG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차단하고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 상인과 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버팀 이음 프로젝트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로 지역 철강산업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금속 제조 가공 등 철강산업 재직 근로자와 일용직, 화물 운송 근로자 등입니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고용 안정 장려금이 지역 화폐인 당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당진시는 다음 달부터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수도권과 경북 등 곳곳에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가 국지적으로 내리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비 언제까지 이어질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먼저 올해 장마가 유독 늦었습니다. 장마 시작쯤엔 오히려 잠잠하다가 갑자기 많이 내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여름 장마는 평년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열흘, 그다음에 중부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 장마 기간 동안에 시작해서 그렇게 강한 비가 오진 않았는데, 지난주 들어서서 그 정체 전선이 다시 한반도 부근에 만들어졌고, 이 전선상으로 발달한 저기압이 지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이 있었습니다. 특히 충청도, 서울,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서 2, 3일 사이에 200에서 30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비가 내리는 추세를 봤을 때 특정 지역에만 유독 집중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반복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최근 강수의 특징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강한 집중을 보이고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더위,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들은 기후변화로 한반도 부근의 상층의 공기가 옛날보다 따뜻해졌기 때문이고, 바닷물의 온도도 높아져서 바다로부터 많은 양의 수증기가 증발이 되고, 또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북쪽에서 찬 공기와 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자주 내리는 형태가 최근 올여름뿐만 아니라 최근 여름에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지구온난화로 인한 공기가 따뜻해지는 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강수 형태는 계속 여름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여름철에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만큼 이 장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피해가 없으려면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고 주의해라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기상정보 중에 호우주의보, 호우특보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다, 이런 정보거든요. 그런데 호우 긴급 재난 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자는 앞으로 비가 많이 오겠다는 정보가 아니고 이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피하십시오라는 정보거든요. 올여름부터는 또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그 비가 내린 정도 기준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보다 더 강화된 건데, 자, 이런 정보를 받으면 혹시 괜찮겠지 이런 그 안이한 마음보다는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야 그런 소중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최대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안전을 확보하고 대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번 비 언제까지 내릴지 한번 예측을 해주시죠. 지금 정체전선은 이번 주말, 그러니까 24일까지 한반도를 오르내리면서 국제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25일 토요일에는 남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올라가 비가 이제 중부지방을 마지막으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보이기 때문에 25일 조심스럽게 장마가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충남 홍성은 마늘과 한우가 특산물로 꼽힙니다. 이 시장에서는 고품질로 인정받지만 별도의 가공 없이 키운 그대로 단순 판매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역 대학이 원재료들을 고부가 가치 식품으로 탈바꿈시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고기에 곁들여 먹기 좋게 만든 천연 향신료입니다. 청운대 식품기술지원센터가 홍성 지역 특산물인 홍산 마늘을 활용해 개발한 것들입니다. 허브솔트를 비롯한 3개 제품은 최근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홍성군의 농축산 자원을 단순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 상품화, 브랜드화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청운대는 앵커 사업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역 특화 자원을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홍성의 또 다른 특산품인 한우에 마늘을 결합한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지역 식품업체와 손을 잡고 출시한 이 제품은 LG 엘로비전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2억 원어치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체 미디어 센터에서 전문 인력이 홍보를 위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로를 다각화한 덕분입니다. 가장 큰 성과는 지역 식품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기반의 실용 플랫폼을 구축한 것입니다. 식품기술지원센터와 홍성 DX 미디어센터를 통해 제품 개발, 분석, 홍보, 유통 지원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학으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지역 기업체는 17곳에 달합니다. 기술과 마케팅을 지원받은 업체들은 이런 협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말합니다. 포장에 대한 브랜딩이나 홍보 콘텐츠 개선 같은 그런 부분, 그리고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이해를 이제 많이 저도 하게 됐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는 게 또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원은 농민과 소상공인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150명 이상이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받았고 직접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키웠습니다. 대학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쪽 충남의 서부 지역에서 홍성을 비롯해서 서해안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기 위해서 2000년도에는 어떤 사업의 대상 공간적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에 대학의 역량을 더한 상생 모델이 지역 산업 전반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강원 원주의 의료기기와 횡성의 축산, 광안 지역 살림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이끌 인재를 키우기 위한 대학의 역할도 커지고 있는데요. 상지대학교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하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에서 학생들이 내립니다. 이곳은 원주의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연매출 3천억 원에 가까운 실적을 올리고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상지대학교가 추진하는 앵커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의료기기 인허가 직무체험 교육과정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의료기기 개발부터 인허가 과정까지 산업 전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론 위주로 수업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기업을 와서 의료기기에 대해서 더 배우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꿈이 뭐예요? 저는 의료기기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과 원주 지역 고등학생 37명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을 이해하고 직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꾸려졌습니다. 이번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는 서울과 원주 지역 고등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상지대는 이 밖에도 드럼봇 활용과 축산 분비물 자원화 등 지역과 연계된 산업을 중심으로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을 비롯해 횡성의 축산업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분야, 강원 산림자원 관리와 활용을 위한 드럼봇 교육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 교육도 병행하며 지역 산업 전반으로 교육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앵커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지역의 고등학교 또 서울 인근의 고등학교로 확대되어지는 연계 사업으로 조금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에 맞춰서 초중고 그다음 대학 기업체까지 연계를 하는 그런 목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상지대학교 앵커 사업.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정착형 인재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대기업 연구시설을 유치하며 미래산업 연구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국립창원대학교 캠퍼스. 대규모 공사가 한창입니다. LG전자가 545억 원을 투자해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는 냉난방 공조 연구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에어컨과 히트펌프는 물론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등 미래산업 핵심 기술을 연구하게 됩니다. 대학 캠퍼스 부지 안에 대기업 핵심 연구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강의실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기업 연구 현장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산학 협력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인재를 확보하려는 대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는 1,438억 원 규모의 SMR 플랫폼 국가연구소를 구축해 원전 AI 제조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그룹의 창원 국방 AI 데이터 센터 구축 전략에도 참여해 현장형 AI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처럼 대학이 교육과 연구, 산업을 연결하는 산학 일치를 통해 지역 산업의 대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산학일치 사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LG와 같은 이런 많은 대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그리고 연구소를 학교 내에 짓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지역대학이 해야 될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의실을 넘어 기업 연구 현장과 함께하는 국립창원대학교. 미래 산업 투자와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산업 선장을 이끄는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